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BTS 그래미 보이콧 소식을 전하는 일본판 하퍼스 바자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일본 반응을 소개했더니 일부 일봉에 빠진 몇몇이 왜 일부러 반일을 선동하며 나쁜 댓글만 골라서 소개하느냐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냥 일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차례대로 소개한 것뿐이고 그 영상의 댓글은 그 기사에 달린 모든 댓글을 소개했는데 엉뚱한 댓글이 달려서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적으로 제 아내가 일본에서 30년을 거주한 영주권자이고 처제들 둘이 모두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이고 지인들도 일본에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일부러 일본을 나쁘게 다룰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미국도 중국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비판하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사와 댓글을 남기면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설하고 일본판 하버스 바자의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앞에 개요만 조금 소개하고 바로 댓글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이번 이슈에 대한 독자적인 비평을 자제하고 다른 해외 매체의 기사의 타이틀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례적으로 엄청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다분히 중립적으로 이 논쟁에는 끼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입니다. 일단 이 기사의 앞부분만 살짝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발매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으로 활동을 재개한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단독 공연을 펼치고 후보에도 올랐던 이들이 2027년 그래미 어워즈에는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정격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상식 측에 불합리한 부문 격리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그래미 어워드는 결국 미국의 상이니까요. 물론 글로벌 권위를 갖는 것은 한 가지지만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어권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BTS는 시상식에 부르고 싶지만 그렇다고 본상을 쥐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BTS용 상을 어차피 미국 시상식이니까 BTS한테 상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예전에 버터 때 진짜 너무 아쉽고 분했잖아. 한창 그래미 피로감 느꼈던 차에 이런 짓까지 골라 하니까 차라리 BTS 멤버들도 미련 없이 깔끔하게 결단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좋아. 근데 BTS가 빠지면 그 상은 도대체 누가 받을 상이 되는 거야. 앞으로 K-POP 가수들 출품도 눈에 띄게 줄어들 텐데 이러다 일본 아티스트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려나. 만약 그렇다면 누구일까? BTS가 무대에 서지 않기로 한 선택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해. 누구를 중심으로 대접하느냐를 보면 그 조직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음악 업계도 이제는 실제 전 세계적인 대중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진작에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 아시아 부문이 생겨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으려는 걸까? 앨범 판매량이나 곡 자체로 평가한다고 해도 해외 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이 무조건 우세할 게 뻔하잖아. 네티즌들은 맨날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어쩌고 비교해 대지만 사실 일본은 내수 음악 시장 자체가 워낙 크잖아. 예전에 비해 기세나 열기가 좀 죽었다고 해도 일본 안에서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딱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옛날 시티팝 같은 곡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대박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붙기도 하니까 이러다 예전 일본 노래가 후보에 오르는 것도 가능한 건가? 해외 인지도나 인기로만 따지면 어차피 후보에 오를 만한 건 BTS나 블랙핑크 정도밖에 없지 않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대만이나 중국 노래가 후보에 오른다고 쳐도 막상 발표되면 난 저런 노래 전혀 모르는데 같은 댓글로 도배될 듯. 과거에도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불만이나 상업적 예술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그래미를 비판하고 더 이상 출품하지 않는 아티스트들이 있었죠. 더 위켄드나 드레이크처럼요. 이런 시상식에서는 장르 분류 같은 게 자주 문제가 되곤 하니까요.
BTS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번 결단은 지지하고 싶다. 예전엔 오노요코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아시아인 부문을 신설했다는 건 결국 아시아인들이 본상을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소리잖아. 이거 옛날 미국의 버스 내 흑인 전용 좌석이랑 다를 게 없어. 심지어 아시아인 부문은 대상이 좁혀지니까 경쟁이 덜함. 특혜를 받아서 상탄 거라고 역으로 헤이트 표적이 될 가능성까지 있음. 그래미 CEO는 한국 SM 엔터테인먼트랑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이야. 참고로 SM은 중국이랑도 커넥션이 엄청 깊은 기획사고 그 CEO 본인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 이번에 신설된 아시아 부문 규정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대놓고 BTS한테 불리하게 짜여 있는 걸 보면 과연 이런 이해관계자가 시상식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지 아주 강한 의문이 드네. 빌보드랑 그래미 어워즈는 평가 기준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빌보드는 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기나 음반 판매량이 순위에 곧바로 반영되잖아. 그러니까 팬들이 노력한 만큼 고스란히 결과로 나오는 구조지. 하지만 그래미 어워즈는 17,000명에 달하는 음악업계 관계자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하잖아. 아무리 인기가 많고 판매량이 높다도 그래미 회원들 다수가 BTS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지. 그들은 음악의 오리지널리티의 독자성을 보고 판단하거든. 예를 들면 오직 BTS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이 존재하느냐, 혹은 이 곡 스타일은 딱 BTS네 하고 느껴지는 독자성 같은 거 말이야. BTS가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곡을 만드는 건 빌보드 랭킹 면에서는 큰 이점이겠지만 그래미 쪽 시선으로 보면 독자성의 희박함이라는 감쪽 요인으로 작용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래미 회원 중에는 아시아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놓고 아시아인을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참고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은 스페인어 앨범이 받았잖아. 원래 그래미는 라틴 재즈 부분처럼 엄청 매니아층을 겨냥한 부분이 갑자기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본상 말고는 원래 이런저런 변천사가 많았단 말이지. BTS 쪽은 그래미의 역사도 잘 모르는 데다가 시상식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을 해버리는 거 아닐까. 요즘 들어 미국의 논리나 변명이 유독 핵심에서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팬들이나 BTS는 그래미상을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 아시안이라는 지역과 인종을 쪼개서 경례한 부문을 신설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상이라는 걸 베풀면 니들한텐 영광이지. 그러니까 기회 넓혀주려고 부문 하나 늘려줄게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착각하고 내뱉는 발언들은 월드컵 때나 지금이나 참 한심한 발상이야. 역시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이란 나라의 종특은 어디 안 가네. 과연 그렇네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일본인 아티스트들이 나와준다면 참 기쁠 것 같은데요. 아시아 부문이랑 본상을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시상식에 많이 참여해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시상식 성적을 내려고 조직적으로 음원을 반복 재생한다거나 팬투표에 조작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요. 어쩌면 그런 행태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카데미상만 해도 외국어 영화상이 따로 있잖아. 그런데도 가끔 미국 영화가 아닌 작품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타기도 하니까 부문이 새로 생긴 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 오히려 아시아계 음악의 인지도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려고 개별 부문을 새로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툭하면 금방 기어오르고 기고만장해지는 인간들은 이런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뭐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마케팅 하나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 억지 밀어주기일지도 몰라도 어쨌든 대중은 거기에 열광하고 있으니까. 우타다 히카루도 미국에서는 안 먹혔잖아. BTS가 성공했다고 해도 자니즈 같은 스타일로는 미국에서 절대 성공 못해. 그래봤자 나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분야지만 말이야. 이걸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나? 도대체 무엇에 대한 저항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미 어워즈는 이미 90개가 넘는 다양한 부문을 가지고 있어. 복수 부문에 출품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마이클 잭슨처럼 한 번에 수많은 부문의 상을 휩쓸 아티스트들도 널려 있다고.
이번 아시아 부문 신설도 그저 심사 대상 범위를 넓히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야. 아시아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음악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뜻이니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아시아 부문이 새로 생겨서 혹시라도 BTS를 위협할 만한 다른 아시아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게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겠다는 뜻인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물론 BTS 팬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댓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음모론을 만들고 K-팝의 열등감을 느끼며 시기 질투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댓글 반응은 인위적인 추출이 아니라 140개 댓글 중에서 차례대로 소개한 것뿐입니다. 일본 네티즌 댓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댓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